어느 부동산을 가든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어요? 두 번째는 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요건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 경우 찬밥 신세를 면할까요? 첫 번째. 이쪽 지역에 좀 관심이 있어서 와봤습니다. 두 번째. 돈은 충분히 있고요. 좋은 물건 있으면 좀 매수할까 싶어서요. 세 번째. 이 지역 1층 대로변 상가를 보고 있는데요. 전용 면적 한 10평 정도 되고요. 투자를 좀 했으면 합니다. 투자금은 한 3억 정도 있고요. 영상 끝부분까지 봐주시면 이 고효율 부동산 방문 팁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는 물론 이미 몇 번 투자를 해 보셨던 분들도 이 부동산을 방문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들고 움츠려드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스터디 모임 멤버분들도 이미 중수 이상의 실력과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부동산 임장을 갔을 때 자신보다 고수와 함께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떨리고 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 이 부동산에 갔을 때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들, 그리고 호구가 되지 않는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무조건 현장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관심 지역과 관심 부동산을 정했다면 무작정 현장으로 출동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미리 정보를 얻고 가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게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지역의 상가에 관심이 있을 경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매매가와 임대가를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이 프롭테크 사이트를 이용해 이 실거래가도 파악을 해 둡니다. 이제 대략의 시세 데이터, 즉 숫자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성격, 현황, 호재 등을 파악하며 이 지역 공부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동산에 갔을 때 물어볼 말이 생기고 동시에 부동산 사장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 정보가 생깁니다. 자연스레 자신감은 올라가고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지역 및 지역 시세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투자 컨셉을 정해야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수백 번 발품 팔아본 결과 이 임차인 컨셉보다는 투자자 컨셉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7억이 있는 투자자라고 컨셉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1층 상가나 2층 이상 상층 상가의 월세 수익을 받기 위해 물건을 보고 있다고 부동산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 내가 투자금이 7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7억이 있다고 이 마인드 세팅을 하고 당당하게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당당,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투자자 컨셉이면 1층부터 2층, 3층 그 이상 다양한 현재 매물들에 대한 매매가, 임대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딱 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부동산 사장님들은 계약 성사가 1순위이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손님은 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어떤 컨셉인지, 그리고 투자금은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해야 부동산에서 대접받으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에도 급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영업도 잘하고 부동산 매물도 많고 그 지역에서 A급 부동산이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도 초보, 중수, 고수가 있듯이 부동산도 사실 실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 또는 처음 가보는 지역의 경우 이 어느 부동산이 A급 부동산인지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추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에서 현장을 가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매매가와 임대가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네이버에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대한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이 하단에 제공이 됩니다. 그때 잘 보시면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매매, 임대 물건의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곳을 클릭하면 그 부동산의 홍보 중인 매물들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 이 부동산이 얼마나 영업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동산 종류를 주력으로 중개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상가를 투자하고 싶은데 그 부동산에서 홍보 중인 매물들을 쭉 훑어봤더니 이 상가는 몇 개 없고 대부분 아파트라면 그 부동산은 아파트 전문 부동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상가를 물어봤자 사실 얻을 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부동산 종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지, 매물은 많이 있는지 이걸 바탕으로 어느 부동산을 방문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부동산에 가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인데요.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로 핫한 용인시 남사업의 토지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어느 부동산이 A급인지 자세히 선별하지 못한 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그냥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점잖게 잘 차려입으신 할아버지 부동산 사장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연륜이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자리에 앉아 저는 이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땅을 보고 있고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보고 있고요. 투자금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개발해서 카페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실수요자라고 생각하셔서인지 그 할아버지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지역 브리핑부터 물건 소개까지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매물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제가 비교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게 한 2개 정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한 개는 완전 별로인 물건이었고 실제로 그 사장님께서 밀고 있는 물건은 2번째 땅이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첫 번째 한두 개는 별로인 걸 얘기하고 마지막에 진짜 좋은 걸 브리핑을 하는 그런 패턴인데 사실 저는 2번째 물건도 별로여서 이제 자리를 떠야 하나 생각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저 부동산 내부에 있는 다른 문이 열리면서 이 할아버지 부동산 사장님의 친구분 2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젊은 친구들을 봐서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어찌나 말씀을 길게 하시던지 라떼는 말이야 부터 시작해서 용인시 남사업에 대한 자랑, 나중에는 심지어 이 자식 자랑까지 하셔서 저 진짜 귀에서 피가 나는 줄 한 1, 20분 앉았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붙잡혀서 그분들 말씀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그냥 웃으면서 이제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요. 근데 임장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귀한 시간 내서 현장에 갔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투입된 시간 대비 얻는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이 A급 부동산을 추려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받아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궁금한 건 중간에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티나지 않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핸드폰 녹음 어플을 켜놓고 테이블에 그냥 살포시 올려놓고 그렇게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며 혹시 놓쳤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또 부동산 전문 용어라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그 부분만 딱 캐치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데이터, 이 숫자가 나온 정보들도 이게 녹음 파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 사장님께 실투자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확률이 커지는 건데요. 실투자자분들은 대체로 이미 그 지역의 호재나 시세 등은 파악해 둔 상태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부동산 투자 물건의 종류와 금액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굳이 메모까지 하면서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은 이 사람이 실제 부동산을 살 사람인지, 즉 계약서를 쓰고 나에게 중개 수수료를 줄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도 그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의 경우 뭐 업종 제한, 그 다음에 뭐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여러 전문 용어들을 부동산 상담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저 근데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을 경우 이 부동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상가를 매수하겠다고 온 사람이 되게 기본적인 용어인데 요걸 모른다면 딱 드는 생각이 아직 매수할 준비는 안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을 점점 줄이면서 정보 공개를 안 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더 실리적이고 이 녹음은 계속 되고 있으니 집에 가서 다시 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때 갔던 사람인데요, 그때 이 말씀 하셨는데 요거 이게 맞나요? 라고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부동산 방문 꿀팁을 좀 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미리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어떤 컨셉으로 임할지, 그 다음에 투자금 얼마로 할지 미리 정한 다음에 부동산 문을 두드리자. 두 번째로는 이 영업을 잘하고 물건도 많은 A급 부동산을 미리 추려내자. 세 번째로 녹음 기능을 활용하자. 그리고 앞에서 나온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을 텐데요. 답은 바로 3번이고요. 저도 퇴사하기 전에 없는 시간 쪼개서 부동산 공부 임장을 해왔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요령을 몰라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알려드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장 방법으로 귀한 시간 좀 아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